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오늘 97편의 영상의 주제는 편집성 성격장애, 지난 96편에 편집성 성격장애의 주요 증상과 임상적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96편에 이어서 97편에서는 편집성 성격장애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 편람표에 의한 DSM-5 진단 기준표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니까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께서는 편집성 성격장애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 진단 기준표를 이제 7가지를 제가 지난 시간에 96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다시 내가 거기에 4개 정도 이상 포함이 된다면 나도 편집성 성격장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DSM-5에 나와 있는 진단 기준을 보면 첫 번째, 우선 그들은 그냥 이게 제가 얘기를 이렇게 끊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진단 기준표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번,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이 자신을 착취하고 해를 주거나 속인다고 의심한다. 2번째, 친구나 동료의 성실성이나 신용에 대한 부당한 의심을 한다. 3번째,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정보가 자신에게 악의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부당한 공포 때문에 터놓고 얘기하기를 꺼린다. 이제 여기에는 뭐 SNS나 카톡이나 또는 뭐 길에서 누가 그 카드 만들라고 정보 수집을 하고 이럴 때 굉장히 그걸 꺼린다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4번째, 타인의 말이나 사건 속에서 자신을 비하하거나 위협하는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타인의 어떤 의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의심을 하고 이제 불신의 그런 신념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일단 상처를 받거나 원한을 품게 되면 사실 잘 풀리지가 않아서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어떤 모욕이라든가 그리고 손상, 경멸을 용서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그 다음에 6번째, 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의 인격이나 명성이 공격당했다고 인식하고 즉시 이제 화를 내거나 반격한다. 네, 마지막 7번째, 이유 없이 배우자나 성적 상대자의, 그러니까 뭐 이성 친구나 뭐 동성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도 상대의 정절에 대한 반복적으로 의심한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부증과 의처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7가지의 편집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DSM-5에 나와 있는 진단 기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한 4개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같다, 그러면 편집성 성격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주의 주요 증상과 임상적 특성에 대해서는 96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걸 한번 더 보시고 97편에 와서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편집성 성격장애의 원인과 치료 훈련인데요. 모든 성격 장애, 뭐 우리가 인격장애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어떤 신경증적인 또는 정신질환적인 이런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학적인 뭐 우리가 아니라 뭐 정신과에서도 그렇고
이제 심리치료사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정신분석학적인 접근과 그 다음에 이제 심리치료적인 접근,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접근,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인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그 다음에 유전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훑어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격장애나 정신질환자들의 그 공통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오면서 상당한 그 학대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그러니까 충격적인 어떤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언어적인, 신체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이러한 학대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한테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에서는 보통 편집성 성격장애의 원인을 망상장애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학자는 카메롤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편집성 성격을 지닌 사람은 어린 시절의 부모로부터 가학적인 양육 경험이 있거나 이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학적 태도를 이렇게 내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학대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세상을 볼 때 그 자기 상처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다시 이렇게 또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 또 이렇게 타인에게, 가장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투사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공격이나 경멸이나 이제 비판 이런 것들에 아주 예민하고, 그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의 공격과 그러한 속임을 경계하게 되고, 자기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왜곡된 신념과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어떤 그 적대감이나 비판적 태도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 이제 가끔 이제 상담을 오신 분 중에 이런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격 장애는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똑 떨어지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편집성 성격 장애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편집성 성격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무슨 공황 장애라든가 이런 분열형 성격 장애, 분열성 성격 장애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렇게 통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편집적 성격 장애 혹은 경계성 성격 장애, 연극성 성격 장애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안에 우울감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적개심이라든가 이런 어떤 감정들을 다른 성격 장애에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적대감과 비판적 태도를 자각하지 못하고, 타인이 나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잘못된 왜곡된 신념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때문에 타인이 힘들다라는 것은 그렇게 지각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사람들은 믿지를 않죠. 강한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이 굉장히 결여되고, 사회에 부적응을 나타내고, 그리고 학교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또는 어떤 친구들 관계에서 많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왜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물 좀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정신분석학적인 이해에서는 이제 어린 시절 살아온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겪었고, 인간관계에서 어떤 그 트라우마나 그 상처들이 내면화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인지적 입장에서는
편집성 성격장애자의 행동적 특징은 그들이 지닌 독특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곡된 신념과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인간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늘 의심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열지를 않는 그런 성향들이 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인지치료의 어떤 학자 중에 버기라는 사람과 프리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편집성 성격 장애자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 신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사람들은 악의적이고 기만적이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악의적이고 늘 기만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얕잡아 보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긴장하고 경계해야 내가 그들한테 당하지를 않는데, 내가 긴장을 풀고 그들을 수용하면 결국은 그들은 나를 착취하고 나를 기만하고 나를 속여고 나를 통해서 나를 이용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왜곡된 신념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버기라는 학자와 프리맨이라는 학자는 편집성 성격장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념으로 인해서 편집성 성격장애자는 타인의 행동 속에서 비난과 기만과 적의를 이제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내 내면을 잘 표현해서는 안 돼.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좋지 못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표현하자.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 편집성 성격 장애의 어떤 성향이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은 나중에 상처를 받을 확률이 높다. 바로 편집성 성격 장애자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절대로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 물론 사람은 상황과 어떤 그 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무조건 믿을 존재가 못 된다라고 단언하기에는 그는 좀 잘못된 왜곡된 신념과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버그와 프리맨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적대적인 반격 행동은 그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을 이제 유발하게 되겠죠.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의 그 치료 목표는 그것이 외부나 타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념과 사고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제 치료의 목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타인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도 사실 어렵고요. 늘 자기 가족들한테도 조심해야 돼. 절대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 자녀들한테도.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함부로 누굴 믿거나 또 마음을 이렇게 열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그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는, 자기를 이렇게 지키려고 스스로 지켜야 내가 남에게 당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그 어떤 그 긴밀한 관계나 자기 공개를 잘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가족 얘기도 잘 하지 않고 또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일기장에 쓰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제가 봤는데요. 그 재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구독수는 많이 올라갈지 몰라도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거는 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손해나 상처만 초래할 것이다
자기 공개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너무 공개하면 상처받거나 그러거나 상처받거나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좀 이렇게 친밀해질만 하면 선을 딱 그어서 불가근 불가원, 멀리도 말고 가까이도 말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의 어떤 그 지혜 중에 인간관계에서 불가근 불가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너무 멀리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도 말라. 이제 이런 말이 있긴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편집성 성격 장애자들의 그 개념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타인과 차단을 해서 나를 공개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신념과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타인에 대한 적대적인 신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각과 타인의 적대적인 행위, 이것을 그들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내가 어떤 나의 정보를 주면 그거를 이용해서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죠. 이 편집성 성격 장애를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거나 이렇게 깊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편집성 성격자들은 자신의 성격적인 문제로 해서 이렇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심리치료사나 정신과나 임상치료사에게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지금 인간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늘 방어벽을 치고 이런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해서 어떤 심리치료사를 찾아가고 상담을 의뢰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적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들이 병원에 갈 때는 이제 동반하는 어떤 그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이제 불안증이라든가 뭔가 너무 불안해서 불안 장애로 인해서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심리 상담을 이제 의뢰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내가 문제가 있어서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아야겠다라고 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이제 정신과나 또 임상치료사나 그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울증이 동반하거나 불안장애가 동반하거나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공황장애라든가 또 다른 성격장애, 이게 편집성 성격장애가 이게 많이 깊어지고 오래되면 이제 분열형 성격, 그 다음에 분열성 성격으로 또 더 나가서는 어떤 정신분열적인 그런 어떤 증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치료의 목표가 뭐냐면 이러한 인간관계의 이런 어려움이 나의 왜곡된 사고와 신념에서 타인을 불신하고 그리고 나를 거기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서 온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고 자기의 병식을 깨닫는 것이 이제 치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격 장애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적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게 1, 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생애 발달 단계를 통해서 거쳐오면서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업을 하는 어떤 그 대학생이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나는 정말 어떤 분은 그렇게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들어줬는데, 나를 떠나고 결국은 남은 거는 그 사람들을 믿었던 나의 어떤 상처만 이렇게 자꾸 깊어지고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과 강한 어떤 그 의심을 하는 어떤 성향이 있고 왜곡된 사고와 신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목표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뭐 약물을 쓰지는 않는데요. 저는 뭐 그 정신과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물을 처방할 수가 없고 그냥 상담자로서 그들을 상담할 때 제가 이제 가끔 뭐 편집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온 게 아니라 다른 일로 상담을 하다가 편집성 성격 장애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네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본인이 내가 편집성 성격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울하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뭐 강박적인 또는 완벽적인 주의 때문에 어떤 직장에서도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서 상담 왔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는 이제 병원에 저희가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는 주로 그 인지 치료나 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상황에서 어떤 그 양육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그 가학적인 행동을 그 부모나 혹은 부모가 아니래도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왕따 당한 경험, 그 다음에 은따 당한 경험, 뭐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인간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렇게 훑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을 잘 인지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격장애, 그러니까 이 편집성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런 성격적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과 변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에 대한 치료는 정말 어려운 것으로, 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이 부족한 편에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세계 정신의학 진단 기준 편람표에 의하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성 성격 장애자에 대한 심리 치료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부부가 됐던 가족이 됐던 같은 조직의 구성원이 됐던 친구가 됐든지 간에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인데요. 치료자와 그 상담을 받는 내담자 간의 라포 형성, 그러니까 신뢰로운 관계 형성이 사실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만 말을 조금만 비유상하게 하면 바로 적개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불신하게 되고, 이 상담에서는 내담자와 상담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불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불신적이고 적대적인 경향으로 인해서 치료적 관계 형성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이 성격 장애는, 그래서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그 라포 형성에 정말 많은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또는 공감해주면서 잘 경청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지시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치료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는 치료자의 언행에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말을 하나 잘못하면 그걸 딱 포착해가지고 이제 치료자나 상담자를 의심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적대감을 표현할 수가 있죠. 뭐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같은 말을 해도 당신은 석 달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사가 있냐 하면 지금 좀 병이 좀 위중하셔서 뭐 가족들이 좀 이렇게 잘 돌보고 본인도 가능하면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의사가 있는 반면에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해서 그 환자로부터 절망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의사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편집성 성격 장애자를 상담하고 치료하는 치료자는, 상담자나 치료자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아주 신뢰적인 라포를 관계 형성을 하는데 치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그것을 딱 포착해서 분노와 적대감을 표현하고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겠죠. 그 왜곡된 사고와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이러한 그 내담자나 환자의 그 감정을 잘 수용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치료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감정을 섣불리 지적하고, 그러니까 섣불리 지적하고 수정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치료에 효과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담자를 또 이렇게 긴장시키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서로가 어떤 라포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치료자와 환자 혹은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모든 그 내담자와 그 상담자의 관계는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존중해주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배려해서 해야 된다는 그것을 이제 기본으로 이제 깔고 상담을 해야 되겠죠. 내면적, 그러니까 견고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이렇게 솔직하게, 그러니까 신뢰가 돼야 마음을 열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의 문고리는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학생들한테 가끔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의 문고리가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만약에 밖에 있으면 아무나 내 마음을 열고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문고리는 안에 있거든요. 내가 열어야 상대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상담자나 치료자는 그 내담자가 혹은 환자가 자신이 문고리를 열 때까지 그 신뢰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존중해 가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가 왜곡된 사고와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상담을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견고한 신뢰 관계를 이제 바탕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일단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건 당신이 왜곡된 사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믿기가 상당히 어렵죠.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그들이 문제가 있지. 그들이 날 왕따시키고, 그들이 날 불신하게 하고, 그들이 나를 갖다가 불안을 조장한 거지. 내가 나는 너무 완벽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사고와 신념 속에서 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자에 대한 주요한 치료 목표. 결론적으로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나 자신에게 있으므로 그것을 자각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제적인 노력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제 상담자의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수면장애 같은 것은 이제 약물 치료로 조금 도와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 혹은 상담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서서히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워낙 오랫동안 고착되어진 이런 왜곡된 사고를 바꾸는 거는 하루 이틀 만에 바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뭐 한두 달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뢰 속에서 이제 그러한 어떤 사고와 신념을 바꿔주는 것을 치료의 목표로 하는 것이 이 편집성 성격장애 치료 훈련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막 2-3시간 강의해야 될 분량을 이렇게 한 20분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그냥 이렇게 핵심만 추려서 막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편집성 성격 장애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들은 그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가학적인 행동, 가학적인 어떤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어떤 그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유전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부모의 유전을 받아서 그러한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그 내담자나 환자가 내가 이런 모든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있다. 나의 왜곡된 사고, 왜곡된 신념과 잘못된 그 사고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것을 자각하게 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제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신경증이나 이런 어떤 정신질환적인 문제는 사실 약이나 어떤 그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인간의 이런 문제는 정말 치료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는 꼭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기도해 드리고 싶다 하는 분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좀 하면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거든요. 실제로 좋아질 뿐만 아니라 치유가 되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오던 사람이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신앙 안에서 살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은 고쳐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분은 좀 신앙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편집성 성격장애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오늘이 5월 15일인데요. 그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음 98편에서는 부부관계 그리고 이제 가정에 대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였습니다.